BOQQ, SOX, IAU.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중에서 최고의 ETF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오직 나한테 딱 맞는 ETF만 있을 뿐이죠. 오늘 바로 그 정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떤 ETF가 수익률이 제일 높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ETF가 밤에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요. 이어서 VOO, QQQ와 SOX, 그리고 IAU까지 대표 ETF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다 조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까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모든 투자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질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진짜 못 참겠다 하는 거요. 그게 뭘까요?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내 자산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크는 걸 정말 못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계좌가 파랗게 변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걸 정말 못 참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투자 결정의 방향을 잡아줄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닷과 같은 존재, VO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투자 방법이죠. 왜 VO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VO의 성격은 이 표 하나로 거의 다 설명이 돼요. 먼저 운용 보수 좀 보세요. 0.03%. 이건 뭐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그리고 베타 값이 딱 1.00이잖아요. 이건 시장이 10% 오르면 나도 딱 10% 오르고 10% 내리면 나도 같이 10% 내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시장 평균만큼만 따라가는 거죠. 지난 5년간 제일 크게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24.52%인데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나올 다른 ETF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하락폭이 얼마나 안정적인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VO가 이렇게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분산 효과 덕분입니다. 차트 보시면 물론 기술주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금융, 소비재, 헬스케어 등등 여러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기술주 섹터가 와르르 무너지더라도 다른 산업들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VO가 가진 내장형 방어막의 정체입니다. 0.03%. 이 숫자는 제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1억 원을 투자해도 1년 수수료가 딱 3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커피 몇 잔 값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비용이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에 정말 상상도 못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저비용 투자의 무서운 힘이죠. 자, 이제 안정적인 닷을 내렸으니 포트폴리오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성장 엔진 QQQ와 SOXX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과 리스크를 연료 삼아서 더 높은 수익을 향해 질주하는 자산들이죠. 이 차트 하나가 QQQ의 매력을 그냥 다 보여주네요. 5년 전에 똑같이 $1,000를 투자했다고 쳐봐요. VO는 $1,889가 됐는데 QQQ는 $2,000를 훌쩍 넘어 $2,067가 됐습니다. 바로 이게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가 가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에요. 하지만 이 달콤한 성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성장의 대가가 뭐냐? 바로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입니다. QQQ에 투자하는 건 왼쪽의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베타가 1.19, 최대 하락폭이 무려 마이너스 35%죠? 아까 VO가 마이너스 24%였으니까 그거보다 10% 이상 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하면 VO는 오른쪽처럼 상대적으로 완만한 궤적을 그리죠. 결국 높은 수익률이란 티켓에는 그만큼 아찔한 변동성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훨씬 더 공격적인 선택지가 바로 SOXS 반도체 ETF입니다. 이건 AI 혁명이라는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삽에 해당하는 반도체 산업의 모든 걸 거는 초고위험, 초고수익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QQQ와 SOX의 움직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무려 0.93이에요. 이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즉
QQQ랑 SOX를 같이 사는 건 분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술주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계란을 더 많이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리스크 분산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 이거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장 엔진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줄 보험, IAU 금 ETF를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위한 가장 고전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은 수익을 막 내려고 사는 자산이 아니에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는 자산이죠. 이 그림처럼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이자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주식시장과는 거의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릴 때 든든한 보험이 되어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0.04. 이 숫자가 바로 금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주식시장이랑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폭락할 때 나 홀로 꿋꿋이 버텨주거나 심지어는 거꾸로 오를 수도 있는 자산, 이것이야말로 진짜 분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부품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전략, 즉 2026년을 위한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이 중복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VOO와 QQQ는 이 그림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핵심 종목들을 똑같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VOO만으로도 이미 빅테크 비중이 상당한데 여기에 QQQ를 추가하는 건 사실상 빅테크에 몰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특정 몇몇 기업에 내 포트폴리오의 운명을 맡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모델은 보수적 포트폴리오입니다. VOO를 70%로 든든하게 깔고 금, IAU 15%, 그리고 현금이나 채권 15%로 구성됩니다. 자본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시장 평균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즉 아까 큰 손실 보는 걸 못 참겠다고 하셨던 분들에게 딱 맞는 모델이죠. 두 번째는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적 포트폴리오입니다. VOO 50%를 중심축으로 잡고 성장 엔진인 QQQ 30%와 SOXX 10%를 더해서 공격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IAU 금을 10% 편입하는 거죠.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마지막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QQQ 50%, SOX 30%로 성장의 거의 모든 걸 겁니다. VO는 20%로 최소한의 시장 기반만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는 금 같은 보험 자산이 없어요. 오직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느린 수익을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를 위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이 4단계 체크리스트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어떤 ETF에 투자하시던 이 4가지는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비용은 충분히 낮은가? 둘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겹치지는 않나? 셋째, 이 정도 변동성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이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ETF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ETF다. 결국 내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ETF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 ETF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